11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꼭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목은 한 번쯤 들어봐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아기상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아기상어 영어 버전은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72억 회를 넘으며 단일 콘텐츠 유튜브 조회수 1위라고 하는데요. 이 아기상어가 주제가로 나오는 핑크퐁 원더스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삽입곡 아기상어가 열풍을 일으키며 핑크퐁 원더스타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핑크퐁 원더스타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두고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눈 뜨고 코 베이듯 저작권을 날치기 당했다는 것이 피해를 주장하는 시나리오 작가의 말인데 법률방송이 해당 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신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 동요 아기상어의 영어 버전입니다.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유튜브에서 무려 조회수 72억 회를 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조회수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핑크퐁송이라는 설명과 함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비디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핑크퐁 구독자 수는 4천만 명이 넘고 우리말로 된 아기상어든 영어 아기상어든 1억 뷰는 가볍게 넘는 비디오들이 즐비합니다. 안녕, 나는 핑크퐁이야. 별을 타고 이곳 원더마을로 왔어. 주제가로 아기상어가 삽입된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입니다. 지난 2016년 제작됐지만 주제가 아기상어의 선풍적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6월 KBS에서 방영되기 시작하는 등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핑크퐁 원더스타의 저작권을 두고 제작사인 스마트 스터디와 시나리오 작가 사이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핑크퐁 원더스타가 KBS에서 한창 방영 중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입니다. 피고는 핑크퐁 제작사인 스마트 스터디와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윤성재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스마트 스터디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도용했다는 것이 윤성재 작가의 주장입니다. 그게 그 시리즈, 장편 시리즈였고요, 애니메이션. 네, 거기에 제가 기획안과 캐릭터 설정, 그리고 트리트먼트하고 1회부터 26회 시나리오 전회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스마트 스터디와 정식으로 핑크퐁 시나리오 작성 계약을 맺고 계약대로 시나리오를 써서 전달했는데 정작 핑크퐁 크레딧 시나리오 작가 이름엔 자신이 빠졌다는 겁니다. 제작사가 예고편 제작 사실도 알리지 않는 등 처음부터 아예 본인 이름을 빼기로 작정을 했다고 윤성재 작가는 주장합니다. 처음에 이제 원고를 다 계약대로 원고를 다 쓰고 넘긴 후에 제가 기다리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에 핑크퐁 그 영상이 뜬 거예요, 예고편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저한테 이렇게 예고편이 나오는데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제작사가 자신의 핑크퐁 시나리오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 소장 말미에 첨부된 별지입니다. KBS에서 방영된 핑크퐁 원더스타의 회별 줄거리와 윤성재 작가의 기획안 및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회 방영분을 보면 작은 별 피오를 타고 원더마을로 찾아온 핑크퐁이 고슴도치 캐릭터인 호기와 친구가 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윤 작가의 기획안을 보면 자신의 행성을 타고 지구로 내려와 쥬랜드에 도착한 핑크퐁이 호기와 만나 손을 잡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애니메이션 도입 부분 설정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어 방영분과 윤 작가의 기획안 모두 핑크퐁의 가슴에 있는 별로 친구들을 변신시켜 문제를 해결한다는 컨셉도 거의 흡사합니다. 방영분에는 김연아처럼 트리플 악셀 회전한다고 돼 있는데 윤 작가의 시나리오엔 매회 시작과 함께 핑크퐁이 피겨를 타듯 춤을 추며 노래한다고 돼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시작과 컨셉, 주요 장치와 배경 등이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2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게 치즈와 비버로 다른 점을 제외하면 절벽에서 추락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컨셉이 흡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흡사한데 정작 자신을 핑크퐁 시나리오 작가 크레딧에서 뺐다고 윤 작가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본편을 보니까 제가 쓴 거랑 굉장히 제가 볼 때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외국 작가 이름이 5명이나 되는데 3명이 외국 작가고 또 1명은 연출을 한 본인이고 1명은 다른 시나리오 작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이와 관련 제작사는 재판에서 윤성재 작가의 핑크퐁과 자신들의 핑크퐁 원더스타는 엄연히 다른 작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전혀 다른 거라고 하면은 사실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겠죠.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유사성이 있고 굳이 작가에게 돈을 줘서 시나리오 받았는데 그걸 안 쓸 이유도 없고. 이와 관련 법률방송의 질의에 핑크퐁 제작사인 스마트 스터디 측은 해당 사안은 저희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동요 아기상어가 주제가로 삽입된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 제작사를 상대로 윤성재 시나리오 작가가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법률방송 취재진이 윤성재 작가의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성재 작가와 핑크퐁 원더스타 제작사인 스마트 스터디와의 악연은 지난 2016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핑크퐁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가 면접이 그것입니다.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해갖고 기획안을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갖고 가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된 거죠. 그래갖고 면접 볼 때 이런 핑크퐁의 캐릭터 설명을 하고 그 기획 의도나 이런 거를 이제 그 면접관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처음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이른바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했다는 것이 윤성재 작가의 말입니다. 보통 작가가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마트 스터디는 장편 애니메이션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다 그래갖고 제가 배경도 없고 다른 캐릭터도 없고 그래갖고 좀 제가 그런 것들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냐는데 저희가 이런 거 이게 처음이래갖고 몰랐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윤 작가는 26회에 달하는 핑크퐁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고편 제작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제작사가 사전 양해나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핑크퐁 시나리오 크레딧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 반대 제가 쓴 거랑 뭐 거의 똑같더라고요, 예고편이.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예고편을 봤다. 그리고 근데 그쪽에서도,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럼 제 이름이 오르냐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레딧은? 왜 안, 황당해진 윤성재 작가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우리 작품은 당신 작품과 다르다는 윤 작가 입장에선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왜 크레딧 안 올리니까 이건 다른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리고 제가 예고편을 보니까 똑같은데 어떻게 다른 작품이라 얘기하냐.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편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봤지만 기대는 역시 여지없이 무너졌고 윤성재 작가의 이름은 크레딧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에 윤 작가는 제작사에 호소도 해보고 항의도 해봤지만 돌아온 건 법대로 하라는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내 이름이 없냐. 내가 볼 땐 똑같은데. 근데 그쪽에서는 뻔히 같은데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중엔 법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제작사 입장에선 제풀에 나가 떨어지겠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윤 작가는 제작사에 맞서 핑크퐁 원더스타 시나리오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며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3천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 같은 작품 시나리오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맥없이 부정당하는 걸 작가로서 자존심도 자존심이고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윤 작가의 말입니다. 그때 처음부터 제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핑크퐁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다 했거든요. 설정부터 시나리오까지. 근데 작품을 썼을 때 작가가 비용을 떠나서 이름을 안 넣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있어도 이름을 빼는 경우는. 그리고 이런 부당하고 불합리한 갑질이 애니메이션 업계에 만연하다는 것이 윤 작가의 말입니다. 결국 굉장히
뭔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작가들이 많거든요. 특히 애니메이션 쪽은 뭐 많이 버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결국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불합리를 참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그분들은 이제 배짱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제작사가 이렇게 불합리한 갑질을 행사해서 되겠냐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 윤성재 작가의 호소입니다. 뭐든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재판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예고편 나갈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도 계속 지금까지도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뻔히 누가 봐도 같은 얘기인데 다르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행동으로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 일단 혐의부터 좀 보고 갈까요? 네, 그 안 PD 등은 최종 선발 멤버를 미리 정해놓고도 시청자들의 온라인, 문자, 현장 투표로 최종 멤버를 선발하는 것처럼 속여서 방송사가 그 투표 수익금 상당을 취득하게 한 사기와 그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PD는 그 연예기획사 관계자로부터 소속 연습생들에게 유리하도록 도와달라라는 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아서 그 배임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의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그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그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요.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서 투표 조작에 가담했던 그 이모 보조 PD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네, 그리고 안 PD에게는 그 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 받은 접대 비용 37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부과가 됐습니다. 뭐 재판부가 뭘 하면서 안 PD 등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나요? 네, 재판부는 그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됐고 국민 프로듀서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시청자들은 방송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라고 안 PD 등을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과는 참담하게도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그 거듭 질타했고요. 그 제작자들에 대해서 원심 실형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슨 100원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네, 그 시청자 그 박모 씨가 신청한 배상 명령 신청이 인용된 건데요. 시청자 박모 씨는 사전에 임의로 순위를 결정하고 투표 결과를 반영할 의사가 없는데도 생방송 문자 투표 비용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투표를 지출한 100원을 배상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 배상 신청액보다 사건 진행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훨씬 많았으나 문자 투표 비용이 100원이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속인 기만 행위임이 명백하다라고 하면서 시청자를 속인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비록 100원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 안 PD 등의 기만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이들이 박 씨에게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뭐 이 투표 조작 피해자들이죠. 탈락 연습생들 이 사람들은 뭐 배상 같은 건 없나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고 일부 연습생들은 방송에 출연해서 데뷔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들이라고 하면서 이날 처음 그 투표 조작 피해 연습생의 이름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들의 명단도 공개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는 최선이지만 이 연습생들도 피해자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을 대신해서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차선을 택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서 엠넷의 모회사인 CJ E&M 측에서는 순위 조작으로 피해 입은 연습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배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액수 산정이 좀 뭐 난해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네. 합격 가능성, 네. 뭐 합격 후에 얻을 이익 등등을 네. 고려해서 배상액을 신청을 하게 될 텐데요. 네. 구체적으로 얼마가 인정될지는 네. 재판에서 상당히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번 사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그 열정적인 뭐 시청자들과 부푼 꿈을 가진 그 연습생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가 패자가 된 이런 사건이 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유명 PD에 몰랐고 자기가 돈 벌자고 한 건 아닐 텐데 아무튼 안타깝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대면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성역은 없다,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훈시했습니다. 30대 여성 환자를 수술하다가 자궁이 파열돼 자궁을 적출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50대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서행하던 앞차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시 퇴근길 정체로 서행하는 상태여서 차량 파손은 크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숨진 데 대해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직전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1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